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도 역시 그렇게 된다. 샤롤 드골. 감사스마일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도 꼭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새 정부 경제정책 주요 내용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청년 주거 자산 형성에 관련해 가지고 또 이런 부분을 갖다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유류세도 30% 인하를 연말까지, 그리고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 통신비도 또 이렇게 좀 인하를 할 것 같고요. 양육비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비, 개별 소비세 감면을 연장하겠다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관심이 많을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50만 호 공급을 하겠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6월 중에 마련하겠다.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3분기에 연도별 지역별로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빠르면 다음 주에 지금 나올 것 같고요.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고요.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하고요. 또 종부세 같은 경우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에서 60%로 하향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개 3억 원까지 도입을 해서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지금 부담이 낮춰질 것 같고요.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금융 쪽으로도 완화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듯이 생애 최초 LTV 상한을 지역주택가격 소득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3분기 빠르면 9월부터 지금 실시를 할 것 같습니다. DSR 산정 시에 장래 소득 반영 방식도 개선을 할 것 같고요. 또 차주 단위 DSR 3단계 시행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또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임대주택 공급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6월 21일 날 지금 발표를 갖다가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세계 금융적인 이 위기라든지 또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또 금리 인상 때문에 또 이러다가 또 주택가격이 또 많이 하락하지 않느냐 이런 또 걱정을 먼저 하실 것 같아서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지난 화요일 날 부총리 주재로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좀 살펴드리고, 또 이어서 또 5월에 부동산 감정원에서 또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핵심만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나오면 좀 보시는데 좀 불편하시니까 조금 이따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주재로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런 걸 상당히 이제 전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장관 회의를 갖다가 일단 부분별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참석자는 생략하고, 보시는 것처럼 참석자는 생략하고 주요 발언 요지만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부총리의 모두 발언이 좀 중요한데,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맞춰가지고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주택 공급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 규제라든지 적극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제 과도하게 이제 이런 세금이라든지 또 각종 규제가 엄청 많았거든요. 이 규제를 갖다 다 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구체화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 중 1차 회의 개최를 통해 가지고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및 부분별, 그러니까 세제라든지 금융, 공급 관련해가지고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 21일 날 지금 발표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시장 및 전문가 여러분들과 소통해서 국민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상화 및 국민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시장을 지금 정상적인 시장으로 좀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주도하는 그런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을 갖다 좀 살펴드리면 한국부동산원 김세기 처장님께서는 안정세는 유지 중에 있고요. 초고가라는 일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 상승을 하고 있다.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대비 갱신 만료 임차인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데 월세 가격은 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김영민 부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 등의 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혁,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이라든지 리츠 등 유동화 상품을 통해서 주택 안전망 공급을 갖다가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또 임대차 안정 방안으로는 민간 임대 아파트의 공급 노력이 지속이 필요하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택 임대 사업자 제도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도입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윤상 부동산 연구팀 부연구위원회는 시장평가를 실질 주택가격은 하락세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화 방향으로는 거래세라든지 보유세 정상화를 좀 해나가고 그다음에 공급 규제를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대차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3분기 중에 가격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나 임대 물량 증가를 위한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선제적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분석을 했고요. 국토연구회 박청규 소장님께서는 시장평가는 전방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평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정상화 방향으로는 지속 가능한 정책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임대차 안정 방안으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전월세 주택의 공급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이거를 시장에 맡겨놔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분은 이 부동산 114 윤지혜 수석연구원님의 이야기인데 시장 평가를 매각지에서 중심지 간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는 국면이라고 정확하게 평가를 했고 정상화 방향으로는 수급 여건을 갖다 개선을 위해서 시장 내 공급 물량을 회전율 높아지도록 수요층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임대차 안정 방안은 임대차 3법 개선이 필요하고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임차인과 상호 상생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가장 와닿는 이야기였고요. 한명진 빅데이터 랩장님께서는 시장평가는 거래 관망 중으로 가격 약부합이 지속될 전망이면서 정상화 방향으로는 임기 내 250만 호 공약 이행과 또 지역별 양극화에 따른 정책 차별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도권으로만 더 많이 지금 몰릴 것 같고요. 지방의 이런 시장들은 또 앞으로 또 좀 많은 또 조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임대차 안정 방안으로는 그 부지적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존재한다라고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강민석 부동산 연구팀장님께서는 시장평가는 보시는 것처럼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공존하고요. 정상화 방향은 단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면서 임대차 안정 방안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광역 역세권 중심의 고밀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을 통해서 임대 공급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상황들을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간담회를 갖다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월 1회까지 안 된다고 하면 거의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서 정말 좀 실질적인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여기에서 시장 전문가들도 좀 포함을 시켜서 정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또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 시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2022년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그 한국 감정원에서 이야기했던 자료를 토대로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가 주택 종합으로는 매매가 0.01% 상승, 전세가 0.00% 보합, 월세 0.16 상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하락됐고 전세도 하락됐고 월세만 지금 상승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5월 달에 이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앞으로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이런 통계 자료를 제가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않았는데 또 정권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거의 KB 시세로 저도 많이 분석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주택 종합가격 매매 가격은
플러스 0.02%가 상승했다고 지금 판단을 했는데, 수도권은 서울, 강북 14개구가, 용산구가 많이 상승을 했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뭐 상승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광주만 양호한 지역이면서 나머지 부분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는 하락으로 지금 됐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고, 전국 주택 종합 전세 가격은 뭐 보합이다 0%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지금 전세 가격은 상승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일부 지역은 좀 하락을 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나 또 서울시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전세 가격은 좀 작년 하반기 그다음에 올 초보다도 약간 좀 하락의 추세에 지금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5월 달에 이런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좀 약간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국 주택 종합 월세 가격은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세에서 반전세에서 월세로 이제 가는 과도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월세 가격은 지금보다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 같고, 또 금리가 또 인상을 하게 되면 월세가 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기에 또 월세 가격도 상승을 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관련된 자료를 한 번 더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가 뭐 주택 가격 지수를 산출해가지고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는데, 조사 항목이라든지 표본 추출 방법, 지수 산출 방법 등이 이에 맞게 설계되었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 R1에서 한국 부동산 원 부동산 정보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으로 족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유인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표가 나와 있는데, 저는 뭐 통계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수학, 산수를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산수는 좋아했는데 수학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통계 관련해가지고는 전문가들이 이 통계를 갖다 어떻게 또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또 분석이 또 다르게 나온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는 제가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그래도 쭉 한번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 드릴 게 한 가지 있어서, 이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 재설계 및 보정 관련 사항인데, 2021년 7월까지는 한국 부동산에서 관리하는 공시가격 정부 체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 후에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46,000세대 표본수가 좀 많이 늘어났고, 또 정부 조사 모집단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169개 조사지역 시군구에서 작년 7월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이렇게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좀 약간 그 전에 비해 가지고 변경을 좀 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위 단위라든지 평균 중위 가격 해당 상위 단위 내 표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군구에 재고량 기증 없이 산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가 갈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부동산원의 그런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이런 분석 결과를 신뢰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작년 7월부터 좀 바뀌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변경 사유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이렇게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 바뀌어 나가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각자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고요. 끝으로 아이뉴스24의 이영웅 기자님의 기사로 정부 첫 부동산 대책 21일 발표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임대차 보완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아마 일어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데, 제가 오늘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드릴까 하다가 시간도 그렇고 21일 날 부동산 대책이 어차피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발표가 되면 제가 꼼꼼하게 한번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1일 날, 6월 21일 화요일 날 또 공교롭게 하진날이네요. 하진날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 정말 많고, 또 지금 금리 미국이 지금 금리를 갖다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지금 금리를 많이 인상을 해서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 상황은 좋지 않고 주식시장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또한 또 지나갈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갈 것이냐고. 근데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을 때는 올 하반기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또 시장을 또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또 그렇게까지 정말
약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또 실제로 또 그런 이면에 제가 또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제가 끝으로 지축 센텀가든 지금 보니까 대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축 센텀가든 청약을 갖다가 당첨도 되기 전에 보니까 정말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집단 대출이 지금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집단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청약에 도전하시고, 시세가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 단지를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은행에서 지금 은행권에서도 지금 대출을 하고 싶어서 안 다닌데, 그래서 지금 등기가 안 돼가지고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어제도 저에게 지금 한 5분 이상이 또 전화도 오시고 또 직접 찾아와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편한 세상 지축 센텀가든 대출은 각자가 그러면 청약 당첨되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6월 17일이니까 주거래은행에 가셔가지고 내가 이래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뭐 DSR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 신용 상태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전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양가에서 최소한 50%, 뭐 DSR 따졌을 때도 그다음에 만약에 소득이 만약에 없으신 분이나 또 신용이 좀 안 좋으신 분들, 혹시 또 직업이 없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작년도에 신용카드를 한 2천만 원 이상 쓰셨던 분들은 대출이 이상 없이 나온다고 지금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이유가 일단은 당첨되기 전에 이런 사실 때문에 다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물론 고민을 갖다가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7월 1일 날 뭐 당첨자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확인을 갖다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 청약하기 전에 일단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중에라도 일단 먼저 각자가 은행에 찾아가셔갖고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내가 이거 청약을 해가지고 뭐 대출이 나오지 않느냐,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출은 나올 것 같다. 어떤 방법이라든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편한 세상 지축 센텀가든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면 계약금 10%, 그 다음에 잔압 중도금 뭐 10%, 그 다음에 80% 잔금으로 되는데, 잔금 대출이 지금 안 나와서 이제 뭐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고민을 충분히 하시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당첨되고 난 다음에 그건 차후에 고민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또 10월 달에 입주를 하는데 입주 지정 기간이 10월 1일부터 뭐 11월 15일까지 뭐 한 달 보름을 줄지, 아니면 뭐 당첨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갖다 구성해가지고 또 시행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또 대항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당첨을 갖다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뒤에 이야기를 드리냐면, 어차피 제가 오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감정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제 방송 끝까지 다 안 보시는 걸로 다들 알고 있어서, 저도 제 찐팬들, 그 다음에 지축 이 편한 세상 센텀가든을 또 기다리고 있는 제 정말 감사 스마일 TV 구독자 및 애청자분들께 제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당첨되시면 제가 밥 사달라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꼭 당첨되시면 댓글란에 당첨됐다 축하해달라라고 꼭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고요. 또 행복한 또 이번 주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원당 롯데캐슬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